교통사고에 통상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 이런 환자들 이제 개호 환자라고 합니다. 이런 개호 환자들은 사고 나기 전 상태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살 수 있는 기간, 여명이라 그러죠. 여명이 이제 단축이 됩니다. 오늘은 이 개호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 여명이란 판단 어떻게 법적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지마비가 됐다 또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가 됐다 하면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분들은 수명이 짧아지겠다. 그 수명이 어느 정도 짧아지느냐,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판단의 문제입니다만, 상태가 안 좋을수록 어차피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옆에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상태가 안 좋으면 그만큼 간병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완전히 24시간 붙어서 간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필요할 때 2시 간병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수록 그만큼 간병에 소요된 시간이 길다는 거고, 상태가 좋으면은 수명이 좀 더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개호에 대한 시간, 간병에 대한 시간과 여명, 살 수 있는 기간은 서로 반비례한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생깁니다. 이 개호비라는 것은 환자의 상태가 안 좋으면 개호 시간을 가지고 개호비를 산정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필요한 간병 비용을 520만 정도가 법에서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환자가 한 사람과 도저히 안 된다. 완전 식물인 같은 경우는 2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달에 지급된 간병비가 520만 곱하기 2하면 1040만이 되게 엄청나게 많죠. 반대로 한 사람까지는 꼭 필요 없고 하루에 한 절반 정도, 2분의 1 정도의 사람이 손만 가면 되겠다 하면은 지급되는 간병 비용이 520만의 절반, 260만 원이 이제 하루에 간병입니다. 앞으로 이 환자가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에 살 수 있느냐, 1년 동안 사느냐, 2년 동안 사느냐, 10년 동안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간병이 된 비용 자체는 많아지겠죠. 이런 어떤 수치적 문제 때문에 간병의 시간과 여명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법에서는 실제 손해배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과거에는 외국에 있는 사례들을 많이 이제 인용을 했지만은 국내에서도 이제 소송의 손해배상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여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정형외과 영역의 의사분들이 계속 논문을 축적해서 여명에 대한 판단을 해서 지금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이라는 그런 책자를 이용해서 여명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감정의사의 감정 결과를 존중해야 되겠지만은 너무나 전혀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판단한다면은 실제로 의뢰에 있는 피해자 입장이나 또는 상대 보험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분쟁의 요소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기준점이 되는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것도 외국 자료가 아닌 국내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배상과 보상 의학적 판단이라는 그 책 속에 여명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해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여명에 대한 판단하는데 남자는 몇 살까지 살 수 있다, 여자는 몇 살 살 수 있다는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기준해서 완전 식물인간 상태 같은 경우에는 한 15%에서 20%를 여명으로 봅니다. 20년 정도의 여명이 나와 있다면은 15% 같으면은 3년 되겠죠. 20% 같은 4년 정도의 조명으로 여명이 이제 상존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상태보다 조금 이제 좋아진 이제 최소식 상태 같은 경우에는 지능이라든지 손쓰기라든지 몸 굴리기 이런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상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좋아질 경우 또는 2가지 정도 좋아질 경우, 3가지 다 좋아질 경우에 따라서 여명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법원에서도 사실은 그런 감정적 평가를 기초로 해서 판단하지만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 기준의 데이터 자체를 통해서 평가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 피해 보상을 산출적으로 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존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쪽에 뇌 손상, 식물인간이라든지 편마비 환자보다는 척추 손상 환자도 X 마찬가지로 여명이 깁니다. 사지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완전 마비, 팔이나 다리가 완전히 마비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리 하지는 완전히 마비지만은 손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든지 또 손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상태에 따라서 향후에 여명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의 개호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 여명, 이 개호비의 판단에 상당히 중요한 기준 잣대가 되는데, 이 여명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